Put on your Sunday clothes, there's lots of world out there. Get out the brilliant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서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린 미래의 지구. 영화의 주인공 워리는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홀로 지구에 남아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간들이 지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구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임무를 말이죠. 워리의 정식 이름은 웨이스트 얼로케이션 로드 리프터 어스 클래스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략 규격 폐기물 적재 로봇 지구 담당이란 의미로 이름처럼 이렇게 지구의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로 압축해서 쌓아놓는 것이 워리에게 내려진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담당 구역으로 배정받은 워리와는 다르게 인간들의 대피선 액션이 담당 구역인 워리의 거대화 버전 모델도 있는데 담당 구역에 맞게 이 로봇은 어스 클래스가 아니라 액션 클래스라는 뜻으로 월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주어진 임무만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워리는 임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엉뚱함이 워리에게서 인간성이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죠. 워리의 그러한 인간성이 형성된 과정에는 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1969년작 헬로 달리라는 뮤지컬 영화로 우리가 녹음까지 해서 듣고 다닐 정도로 가장 좋아했던 극 중의 최애곡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in a whirl, and we won't come home until we've kissed our girl. Whirl, and we won't come home until we've kissed our girl. 마을 바깥으로 배출해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귀여운 다짐이 담긴 이 가사는 우리가 로맨스를 선망하는 로봇이 되게끔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예고하는 복선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헬로 달리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도주인공이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손을 맞잡는 장면인데 사실 손을 잡는 장면이 이렇게 클로즈업 샷으로 잡히는 건 원래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에는 손을 잡는 장면이 화면 멀리에서 잡히고 있을 뿐 워리에서처럼 화면 가까이에서 담아낸 장면은 등장하지를 않죠. 이건 워리의 감독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원래 영화를 클로즈업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에 집중한 워리가 그걸 낭만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브를 만났을 때에도 손을 잡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느끼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듯 워리에서 손잡기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하는데 이야기의 초반에는 워리가 건네준 백열등을 이브가 받아들자 백열등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대기 모드에 들어간 이브에게 워리가 크리스마스 전구를 둘러줬을 때에도 이브에게 닿아있는 전구들에만 불이 들어오면서 이브와 접촉하면 전기가 통한다는 설정이 관객들에게 전달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노래의 가사와 함께 영화의 결말부에서 극적인 연출로 회수가 됩니다. 메모리칩을 교체하고 기억을 잃어버린 워리를 그만 보내주려던 순간 이브가 마지막으로 접촉을 하자 전기가 통하면서 워리의 기억이 돌아오는 바로 이 장면. 이건 키스를 해야만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던 뮤지컬 속의 가사와 이브와 닿으면 전기가 통한다는 설정을 동시에 회수하면서 영화의 마지막에 마법 같은 감동을 불어넣어줍니다. 워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워리는 종종 태양광 패널을 펼쳐놓고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배터리가 완충이 되었을 때 재생되는 이 소리는 사실 애플의 맥북 부팅 사운드였습니다. 이런 이스터에그가 들어간 건 픽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가 결정적인 투자와 경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억지로 이어보면 워리도 애플의 계열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원사를 심어놓고 있는 것이죠. 워리는 2100년쯤에 발매가 된 미래의 로봇이지만 여러모로 어설픈 구석이 많아서 인간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원래 임무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애착 물건 수집은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워리에게 자의식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며, 원래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으로 충전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번개를 맞고 나서 급속 충전이 되는 클래식 만화 같은 연출은 워리 특유의 코믹하고 귀여운 톤을 잡아주는 허술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워리가 애장품을 보관하고 다니는 아이스박스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예비군들에게 익숙할 기적의 물질 WD-40이 들어있습니다. 인간들이 우주로 피난을 떠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아직도 이 철물계의 마스터피스에게는 경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 모드에 들어간 이불을 따라 액션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워리. 그런데 선장실 앞에서 출입을 관리하는 비서 로봇은 매우 느릿한 속도로 독수리 타법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세히 보면 이 로봇이 쓰고 있는 자판은 모두 0과 1로만 이루어진 이진법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을 쓸 거면 입력키도 그냥 2개만 놓으면 되는 건데 굳이 넓은 배열의 키보드를 독수리 타법으로 느릿하게 치는 황당한 모습으로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인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하나씩은 허술한 구석을 갖고 있어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이 워리의 유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서 로봇은 나중에 워리의 손동작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죠. Define Earth. Earth, the surface of the world as distinct from the sky or sea. 액션의 선장에게는 오토라는 파일럿 로봇뿐만 아니라 선장의 모든 업무를 보조해주는 컴퓨터도 주어져 있습니다. By and large, everything you need to be happy. Your day is very important to us.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하기도 하는 컴퓨터의 성우는 사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시고니 위브가 맡아주었습니다. There is an explanation for this, you know. 에일리언은 대기업의 음모를 알고 있는 컴퓨터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선원들 사이에 갈등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Define dancing. 선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컴퓨터가 시고니 위버인 점은 상당히 짓궂은 캐스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워리에서 아주 잠깐 등장했었던 로봇 버니의 이야기는 이후 버니라는 제목의 단편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버니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의 이름은 ELV-426으로 이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매우 중요한 행성 LV-426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Why don't you just check out LV-426? They've lost contact with the colony on LV-426. 인간에게 적대적인 인공지능과의 대결이라는 에일리언의 주제는 이처럼 워리에도 부분적으로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We cannot go ho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y not? That is classified. 그리고 적대적인 인공지능의 역할을 맡은 오토는 700년의 세월 동안 점점 더 무기력해진 인간들을 제치고 자신이 선장의 자리에 오를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선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점 더 앞으로 이동시켜 왔었죠. 그리고 역대 선장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40년 정도를 선장으로 근무해 왔으니 작품의 배경이 미래인 만큼 인간들의 평균 수명 또한 대폭 상승되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반해 비만은 갈수록 심해져서 이렇게 선장 재킷의 가장 윗단추만 겨우 잠궈서 사진에 찍힐 부분까지만 멀쩡해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말이죠. Because at B&L, space is the final frontier. 작품 속에 우주 이주 계획을 세운 초고대 기업 바이엔라지의 회장은 셸비 포스라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이름은 셸비 포스라이트라는 문장과 똑같은 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해당 문장은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장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아이러니하게 암시하는
복숭아도 같은 장치가 됩니다. 바엔라지 회장의 소비주의 영도에 따라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소비하고 떠나버린 인간들.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달은 소비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지를 풍자하고 있는데, 지구에 버려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미래의 화폐를 보면 지폐 한 장이 99센트라는 이상한 단위로 찍혀 있습니다. 이건 상품을 판매할 때 괜히 990원으로 가격을 매겨 놓으면 왠지 1000원보다는 부담이 더 적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풍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99센트로 만들어서 흥청망청 소비를 유도하다 보니 나중에 그냥 지폐 한 장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편하게 바뀌었다는 그런 엉망진창의 미래가 펼쳐졌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인간들의 소비문화 덕분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잡힌 지구의 전경을 자세히 보면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서북부 지역은 바다에 잠겨버린 것으로 보이죠. 워리는 이렇게 망가져버린 지구에 남겨진 채로 7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구를 찾은 이분은 자꾸만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워리에게 이상한 말들을 잇따라 건넵니다. 이건 사실 독일어와 일본어, 스와힐리어로 임무가 무엇인지를 각각 물어본 것이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던 워리가 영어는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분은 그때부터 워리와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700년) 동안 혼자서 임무를 지켜온 워리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브. 이처럼 워리에서 임무는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명령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한 이들에 의해 지구 귀환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워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청소로봇 모 또한 임무에 따라 철저하게 주어진 동선만을 따라 움직이다가 선 바깥으로 해방되는 기쁨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정수하면서 지구 귀환 작전에도 일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워리는 임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워리와 친구들의 모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임무를 거부한 로봇들이 오히려 환경에 순응해버린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들이 타고 다니는 거대한 우주선 엑시엄의 이름은 가치 있는 것, 자명한 진리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엑시오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지내왔지만 소수의 모험가들에 의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On the axiom, you will survive.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그래서 물질적인 부족함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삶을 찾아 인간들은 척박한 환경에 있는 지구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엑시엄의 이름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 자명한 진리를 찾는 도전으로 700년의 여행을 끝마친 것이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구에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처럼 픽사의 마스코트인 룩소 주니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번엔 검게 변해버린 룩소 주니어의 백열등을 워리가 다가와서 형광등으로 교체해줍니다. 형광등은 백열등에 비해서 전기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인 조명으로 여겨져서 이런 연출이 나온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내면서도 마지막까지도 귀여운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워리는 지금까지도 픽사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